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비중의 33%를 넘겼다. 이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데 과연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란 무엇이며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급 점검해본다. 네,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이번에는 또 비중을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이 30%의 룰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이번 시간 우리 곽용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우리 코스피의 시총의 30%를 넘기고 있는 삼성전자거든요. 근데 이와 관련해서 30%의 룰이 갑자기 거론되고 있어요. 네네. 무슨 이유인가요? 아무래도 뭐 지수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게 주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총 30%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해당 제도는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 200 편입 비중이 30%를 초과한다면 그 다음 달 6월과 12월을 얘기하는 거죠. 그때 비중을 강제로 30%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코스피 100, 코스피 50, 이 KRX 300에도 상한 제도를 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이 상한 제도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전체 코스피 200 비중에서 한 33%가 초과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수 투자 의미에서는 지수 베이스로 투자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투자의 의미가 한 종목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퇴색된다는 의미가 있고요. 리스크 관리라든가 자산 운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더불어서 만약에 해당 종목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정하는 시점에 이 패시브 자금의 유출을 통해서 해당 종목의 가격 조정도 더불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처럼 지금 코스피 200에서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 만큼 코스피에도 물론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된 것인데 왜 하필 30%인지 그 수치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정함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상한제 30%를 기준으로 정하는 시점에 해외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한 20%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상한제를 정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미 그 이야기를 해외 지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삼성전자의 비중이 20%가 넘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는 30%를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해외의 경우에는 주로 10에서 20% 이 정도의 범위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나라마다 틀리겠지만은 10에서 20%로 상한제를 두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코스피 200으로 한번 기준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현재 전체 비중에서 한 33%를 차지하고 있어요.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30%로 제한한다. 실현이 가능한 거긴 해요? 예,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.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통상적으로 이제 6월과 12월 정기 변경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서 조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 특정 종목이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연계 상품의 운용에 곤란함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 조정 이전이라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입니다.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래소에서는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2월이나 3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만약에 이 시총 비중 상한제가 삼성전자에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,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수치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네. 아무래도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조정을 할 때 기준이 있겠죠.
그러니까 시가총액, 네. 그러니까 그 상장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가총액에다가 유동 비율을 곱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캡이란 캡 비율을 넣게 되거든요. 네. 0에서 1 정도 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 33%, 30% 넘기 때문에 캡 비율을 가중치를 1 이하로 두게 되면은 이하로 두면서 30%를 맞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형식으로 좀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 시가 총액을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.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거래 가능한 유통 주식수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한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계산을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이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패시브성 자금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뭐 1조 원 가량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네네.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도 떨어지겠고 전체적인 지수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은 네.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거든요. 코스피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코스피 영향은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되겠죠. 네. 지수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그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, 네.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하죠.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강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즉 수급적인 요소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 조정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월에서 3월 만기일에 적용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올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. 확실히 여러 업종 중에서 2020년 IT만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고요. 네. 그 안에서는 삼성전자, 6만 원도 뚫었으니 우리 이제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. 네, 네. 계속 주가가 오른다면 네. 이 상한제에 대한 힘도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네. 삼성전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?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45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지 않습니까? 네. 과거 기준에서 300만 원인데 일단 시장 뷰를 좀 보셔야 돼요. 시장 환경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IT 주도가 과연 지속해서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가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복 국면의 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도 삼성전자의 급락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.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위에서 발표가 된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 기간 하락 구간을 좀 마무리하는 변곡점 국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의 재고 사이클의 추가 개선은 계속해서 이끌어진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의 그 캐펙스 회복도 기대가 된다는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4, 4분기까지는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 기준에서 조금 약하다. 하지만 좀 더 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올해 1분기, 2분기는 순이익이 각각 10%, 25%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범위에서 조정이 나오고 하는데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.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 대응을 하시는데 만약에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거나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뭐 58,000원대, 56,000원대 요 두 숫자를 딱 기준을 잡으시고 그 자리에 한번 내려왔을 때 1차 매수하고 빠지게 되면 56,000원대 정도에 또 2차 매수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
현재 이 시각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은 기관들의 수급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규모 있게 투자를 하시도 큰 무리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와 함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곽영우 부장과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